날씨도 좋고 공부도 본때 있게 다 해제꼈으니 구경하러 갑시다. 화성 14형은 워싱턴 DC까지도 날아갈 수 있다. 당하는 거네 그럼. 예. 그러니까 아무 때나 어느 곳에서나 쏠 수 있다. 함도 주변에 대한 거의 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잖아요. 뭐 자주 그런 일이 있지만 이 이야기를 이만갑에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핵심만 간추려서 북한 미사일 도발에 숨겨진 속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네, 전 세계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7월에만 무려 2번이나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자, 한밤중에 미사일을 쏴서 더더군다나 더 논란이 되기도 했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몇 번이나 실험했었죠? 지금 7번째 쐈는데요. 네. 5월 달에 4번. 그러니까 거의 매주 한 번씩 쐈고 6월 달에 한 번. 네. 6월 달은 좀 적었죠. 7월 달에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날 쏘고 28일 날 쏘고. 근데 7월 달에는 그야말로 대륙간 탄도탄을 화성 14형을 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국이 이제까지는 난공불락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니까 이제 미국도 좀 약간 당황한 거죠. 네. 이렇게 조그만 나라한테 우리가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을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이제 생각해서 이제 종전과는 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 네. 근데 주로 낮에 쐈는데 이번엔 또 밤에도 쏘대요. 그거 왜 밤에 쏘고 그래요? 네, 이번에 뭐 밤에도 쐈지만은 그동안 한 번도 안 쐈던 자강도라고 하는 데서 쐈어요. 그러니까 중국 국경 근처에 있는 곳인데 그쪽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북쪽이지만 미사일이 날아갈 때 미국으로 날아갈 땐 이 북쪽으로 날아갑니다. 알래스카 쪽으로 해서 시카고 쪽으로 해서 워싱턴을 겨냥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깝기도 하지만 자강도란 데서 처음 쏜 이유는 아무 곳에서나 쏠 수 있다. 이건 뭐 쏘는 곳이 일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한밤중에 쏜 거는 미사일을 싣고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발사대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거치시켜 놓고 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밤중에도 우린 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자기네 자신감을 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어느 곳에서나 쏠 수 있다. 또 하나는 이제 한밤중이라고 하지만 이제 밤 11시 41분에 쐈는데 그 시간이 워싱턴으로 보면 그 같은 날 아침 10시 41분.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아침 10시 41분 그야말로 불금을 즐기려고 하는 미국인들이 이게 웬 난데없이 북한이라고 하는 정말 불량 국가에서 미국을 겨냥해서 언제든지 핵폭탄을 쏠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을 줘서 미국 국민들을 움직이고 그런 여론을 움직여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한 그런 계산이 있는 게 아닌가. 9.11 테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밤에 일어났더니 어젯밤에 미사일 훈련을 했다더라 이게 아니라 주말에 그냥 그 충격을 계속 미국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계산했다는 거네요. 네. 그 거리가요, 실제로 북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태평양 건너가지고 미국까지 갈 수 있는 게 맞아요, 진짜? 그렇죠. 이 괌을 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화성 12형인데 그것도 역시 4,500km입니다. 그러니까 5,500km가 넘어가면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소위 대륙간 탄도탄. 이 화성 12형도 4,500km 막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거의 대륙간 탄도탄에 육박하는데 화성 14형은 그야말로 알래스카 또 하와이를 넘어서 LA나 샌프란시스코, 미국 서부는 물론이고 좀 길게 보면 시카고나 워싱턴 DC까지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당하는 거네 그럼. 네, 거리상으로 볼 때는 대륙간 탄도탄의 그 사거리는 이제 갖게 됐다. 단지 이제 대기권 밖에서 새로 들어올 때 재진입이라고 이제 하는 그 단계에서 6,000도, 7,000도의 열을 견뎌내고 그리고도 탄두가 마모가 안 돼서 정확한 지점으로 날아가고 원자 폭탄은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완전히 지금 테스트 됐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거리상으로 보면 워싱턴 DC까지도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미국이 뭐 걱정한다,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다. 겁먹었다고. 또 이거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 1대1로 막 뭐 화염이든 뭐든 해보자 그렇게 나가잖아요. 미국이 짜증난 거예요.
94년도 핵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점이 회담을 했어요. 북미 회담을. 네. 그때부터 미국은 본의 아니게 북한 핵을 짊어지게 된 거예요. 23년간 평화 뭐 많은 사람들이 했지만은 핵을 포기시킨 거는 고사고 옵둥이 하나를 더 업었어요. 미사일이라는 옵둥이를.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제는 대안은 끝났다. 이렇게밖에 결론을 낼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뭐 전쟁이 일어나겠느냐 말겠느냐 이 끝이 어디까지 가겠는가는 이제 좀 두고 봐야 알겠죠. 뭐 트럼프 대통령께서 8월 8일 날 이제 그 fire and fury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fury라는 단어는요. 분노 플러스 이제 보복이라는 뜻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이거는 대통령으로 살 수 있는 가장 그 상급의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그 매티슨 그 국방장관 같은 경우도 그 북한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이제 멸망할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지 마라. 사실 북핵을 포기시키려는 회담은 사실상 이제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역사상 미국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일단 경제력으로 보면 북한의 경제력에 미국은 한 약 600배 이상입니다. 600배. 그러니까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죠, 북한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핵에 있어서는 이게 뭐 거의 대등할 수도 있을 정도로 지금 뭐 최악의 경우를 보면 1년여가 지나면 수소폭탄까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수소폭탄을 미국의 뉴욕이나 그런 데를 떨어뜨린다 하면은 그 한 발로 170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미국 사람들 한두 명만 그 국민의 생명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데 170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 이제는 북한에 대해서 무시만 하다가는 큰 코 다치고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 오늘 진짜 대단했다. 8월에 무슨 괌 얘기가 있었죠, 소연 씨? 네, 그렇습니다. 8월 10날에 북한에서 북한군 전략군 사령관 명의로 그 발표문을 내는데요.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괌도의 주요 군사기지들을 제압 견지하고 미국에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중장거리 전략 탄도 로켓 화성 12형으로 괌도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 실제 그 자기들이 화성 12형이라는 미사일 4발로 일본 상공을 넘어서 미군 군사기진 괌을 우리가 기습 공격 다 해서 아예 없애버리겠다라는 이런 시나리오까지 내놓으면서 트럼프의 그 화염에 대한 얘기에 그 반발을 합니다. 근데 걱정되는 게 지금 이제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고 미리 얘기했잖아요, 북한에서. 그럼 진짜로 때릴 가능성도 있다.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봐야 될 게 그 전략군 사령관 김낙겸이라는 이 장군이 결국은 지금 한 얘기 그대로 보면은 8월 중순까지 괌의 영해에서 좀 벗어난 30-40km 지역의 동서남북 4군데를 정밀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하는 계획을 세워서 최고사령관한테 보고를 하고 준비태세를 갖춘 다음에 사령관님의 지시가 있으면 실행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아직 북한이 한 얘기는 타격하겠다는 게 아니라 타격하는 계획을 세워서 김정은에게 보고해서 김정은이 지시하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위협이라고 좀 더 실감나게 느끼는 것은 괌까지 날아가는데 17분 47초 걸린다. 빠르다, 완전. 몇 미터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꾸로 역추산을 해보니까 아마 원산 내지 심포에서 쏠 것이다까지 역추산해서 지금 계산이 될 정도로 그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미군이 예를 들어 하와이에서도 오지만은 괌에서 이제 뭐 B-1B도 오고 뭐 전략 폭격기 같은 게 이제 오잖아요. 그러니까 괌은 항상 타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리도 알고 좌표도 다 알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한 것이지 실제로 하겠다는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괌과 오키나와는 항상 이들에게는 사정거리 안에 들어있는 곳이에요. 사정거리 안에 들어있고 실제로 만약에 전면전이 벌어지면 항상 타격할 준비를 하고 여차해서 미국 증원군이 오려고 하면 타격을 실제로 하겠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대화하자고 많은 제안을 하고 했는데도 맨날 무시하기나 하지 진지하게 대화에 나오질 않으니까 7월 4일과 7월 28일 날 보여준 거는
우리가 지금 시카고나 워싱턴 DC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했는데도 안 하냐? 그래도 안 하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에 미국 본토를 내가 쏴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 보다 쉬운 방법으로 괌도 너희들 영토니 그 괌에 직접적으로 군사기지를 타격은 안 하겠지만 주변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거 보여주면 이제 대화에 나오겠느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미국이 진짜로 마음만 먹으면 뭐 한두 시간 내에 북한을 그냥 완전히 박살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과거에는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만 고민하면 됐는데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책임감 있게 세계적인 3차 대전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선제 공격을 과연 안 할 것이냐 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위협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둘 다 좀 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이러다가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김정은이 경제적인 군수 산업인 개발 능력은 갖췄지만 그 양상 간다? 야, 정말 힘들 거예요. 물론 얘가 준비되면 시험 84탄을 이렇게 만들어서 쏠 수는 있어요, 계속. 그런데 가긴 힘들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많다. 얼마나 치졸해요. 괌까지 몇 킬로, 어디를. 어느 나라가 그렇게 군사작전을 오픈하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얘가 하도 할 말이 없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북한 정권도. 후세인이 그래도 우리가 세다고 미사일이 몇 발 핵은 어느 수준을 떠드는데 후세인이가 얼마나 호되게 당했어요. 네. 우리 생화학 무기 많다고 자랑하다가 진짜 두드려 맞았어요. 그걸 해소하겠다고. 과연 지금 전쟁 가능성이 있느냐? 가장 첫 번째로는 아직까지는 북미 양측이 말의 수준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동을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 말싸움하는 거예요. 야, 너 죽는다? 네. 이거 하고 있어. 말싸움이기 때문에 아직은 겁먹을 필요 없고 두 번째로는 조금이라도 이성이 있다면 네. 양측이 입을 피해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정은이가 사실 한반도에서 5번째 아내들은 아니면 첫 번째로 부자일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부를 독점하고 있는 인간인데 그렇죠. 독점이죠. 한 번의 착각으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젊은 위험을 나이에. 감당하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전쟁을 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김정은이로서는 자기가 아직 젊으니까 죽을 때까지 독재를 하기 위해서 미국한테 보장을 받기 위해서 저러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자칫 잘못하다가 진짜로 정면으로 붙게 되면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한민족이 뭐 한 100만 명,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 해서 뭐 미국인도 한 5만 명 이상 죽는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얻는 게 뭐겠습니까? 따라서 어느 측도 전쟁에서 득을 보는 측이 없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 하나는 이럴 때 이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제재를 가하면서 어떻게든지 한반도의 평화를 회복하려면 궁극적으로는 결국 대화와 협상을 해야 된다. 네. 따라서 남북 간에만 협상의 문을 열어놓을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전 좋겠다고 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정면으로 북미 간에 붙는다고 하더라도 잘못하면 남북 간의 전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건 피해야 위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북미 간의 최고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전격적으로 물밑 대화든 공식 대화든 북미 간의 담판을 염두에 둔 북미 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북미 빅딜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대북 강경책 일변도로 나가면 닭전 똥개 지붕 쳐다보듯이 북미 간에는 완전히 타협해가지고 이제 평화로 가는데 우리만 그냥 어처구니 없이 어정쩡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제재는 가하지만 협상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네. 대화 채널은 있어야죠. 저 놀라운 게 있었는데 전화 연결하는 게 우리 한 20세대인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하고. 근데 한 통화도 지금 안 되고 있다면서요? 지금 완전히 남북 간의 채널이 다 끊어져서 이를테면 뭐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우리 북한에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제 판문점이나 이제 휴전선 그런 데서 확성기로 우리 며칠부터 한미연합훈련 하는데 이게 방어훈련이고 너네 구경하고 싶으면 와서 구경도 시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훈련한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이게 예전에 이제 전화로 하던 거 아닙니까?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끊어져 있으니까. 그 사실 원벼 씨 사망 사건 이후로 그 전 세계가 북한의 관광 여행 가는 게 위험하다라는 걸 다 알고 있죠. 특히 미국은 9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미국민은 북한을 여행하지 말라는 이제 공식적인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북한의 관광 산업이 굉장히 타격을 입겠네요. 근데 사실 북한에 이제 관광을 가는 사람들은 미국인보다 중국인이라든지 유럽인들이 많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그렇게 많이 북한의 관광 산업에 타격을 입을 거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북한에서 요즘에는 그 관광 산업을 조금 더 그 기획하기 위해서 조선관광이라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5개 국어로 이제는 나오게 됐습니다. 일본어, 러시아어, 뭐 중국어 등 이런 그 5개 국어를 가지고 홈페이지도 개설을 했고요. 또 최근에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9월 1일부터 그 뭐 여행을 북한으로 못 간다라고 했지만은 이중 국적자는 또 갈 수도 있다. 미국 국적 외에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자는 갈 수 있다라는 이런 또 그 외 조건이 또 지금 있고요. 실제 북한에서 또 이런 관광객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살아있는 동물인 뭐 닭이나 꽁 같은 것을 실제 사격을 통해서 그 사격할 수 있다. 이런 그 관광 상품까지 지금 그 메아리 사격관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관광 상품을 지금 내놓고 관광객을 지금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박이다. 와, 이거 대박이다. 사냥이죠. 아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동물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그러게. 우리나라도 굉장히 동물을 보호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는데 동물을 사냥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이해가 전혀 안 가는데 북한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지금 관광 산업을 이렇게 유치하는 걸까요? 당자금 때문에 그러죠. 외화 획득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사실은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죠. 북한 저 사람들은 이번에 이제 관광할 때는 외국인 만약에 관광 간다면 다시 안 볼 각오를 하고서 뜯어낼걸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광하면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10년간 저희가 보면은 북한에 여행 간 그 외국인들 중에 수십 명이 억류가 된 사건도 있었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오토 원비어 같은 경우는 북한 내부에서 구호 선전물을 뜯었다는 그 이유로 이제 노동 교화형을 넣고 결국 이제 사망해서 미국 땅에 왔고요. 사실은 북한이 마음만 먹고 이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이 사람을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북한은 얼마든지 이제 억류를 할 수가 있어요. 국가적인 좀 피해 그리고 많은 이들의 걱정이 좀 이렇게 동반이 되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여기서 불과 2주 전에 북한 여행을 다녀온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 네, 이분을 소개해드리자면 여러분 정말 깜짝 놀라실 텐데요. 바로 이 북한을 한 달 동안 여행을 하신 외국인이 계시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바로 엔리코 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탈리아에서 온 엔리코라고 하고요. 네. 저는 북한 여행 2번 하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2014년에 아주 짧게 갔다 왔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7월 1일에서 25일까지 북한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정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세요? 너무 좋아요.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동양어 배우고 싶었지만 네. 그때 되게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일본어 배운지 한국어 배운지 중국어 배운지 네.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인터넷을 통해 펜팔 친구 네.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예뻤죠? 여자였어요. 예뻤습니다. 예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덕분에 한국어 네. 배우게 됐는데요. 그래서 한국어 배우면 배울수록 네. 한국말뿐만 아니고 한국 역사, 네. 한국 사회, 네.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이 가지게 됐고요. 네. 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혼자 여행을 왔었습니다. 한국으로요? 서울, 예. 3주간 여행했고요. 아니 3주 동안 와.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한국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엄마나 세상에. 25일이면 정말 최근에 갔다 오셨는데 엘리코 씨 지금 요즘에 그 북한 분위기는 어때요? 최신에 아시다시피
이 북한에서 대륙간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는데, 근데 거기 가다 보니 불안정한 감이 하나도 없었고요. 네. 오히려 약간 축제, 완전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래요? 길거리에서 특히 아주 넓은 광장에서 김일성 광장이나 네. 거기 주체 사상 탑에 있는 그 광장에서 대학생들은 모여서 춤도 추고 그 불꽃놀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분위기였어요. 2014년에 갔을 때 높고 화려한 건물 하나도 없었고요. 네. 그 이번에 그 최신에 생긴 려명 거리하고 과학자 미래 거리 네. 그런 거리도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3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런 거 생긴 걸 보니 아주 놀랐습니다. 그 이탈리아가 좀 긴장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예. 그 건물을 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 피사 세탑이 북한에도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엔리코 씨를 통해 또 최근 북한 상황을 들을 수 있다니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제가 한 분을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요, 이 원비어 씨가 북한을 방문하기 몇 달 전인 2015년 10월에 북한을 여행하신 또 외국인이신데, 자, 콜롬비아에서 온 라우라 씨입니다. 네. 저는 콜롬비아에서 온 라우라입니다. 저는 2015년 10월 그 노동당 점검 그 준식도에 북한 갔다 왔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윤설미 씨가 지금 이제 너무 놀라셔가지고요. 악수라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한국말을 저보다 더 잘하시네. 황물 왜 이렇게 잘해요? 저도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가면은 이제 그 이미그레이션이라 해가지고 되게 까다롭고 막 이렇게 무섭게 하는데 맞아. 북한은 어떻게 입국 심사를 하는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에 까다로운 줄 알았지만 사실 가다 보니까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관광증 있잖아요. 네. 원래 입국을 할 때 외국 사람들은 입국을 할 때 관광증 있어야 입국을 할 수 있는데 네. 저희 관광증에 그 성별칸 예. 있지 않아요? 거기에서 여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네. 머리가 길어서 그거를 보고 되게 놀랐는데, 그래서 아저씨 보십시오, 저 한국말로. 남자인데 이게 왜 여자라고 써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북한 아저씨 그걸 보고 뻥 터졌습니다. 아저씨도. 그래서 뭐 담당자한테 가서 보여줘서 이제 화이트로 구정펜으로 이렇게 못 찍고 도장 찍었구나. 예. 그래서 도장을 찍고 왜 여자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머리 길러서 머리가 길어서 아니면 그 원래 리코 일본어로 리코는 여자 이름인데 이름인데 자자죠. 담당자 헷갈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어때요? 2014년보다 좀 비교해 보면 좀 차이가 있나요? 이제 이번에는 남자로 되어 있고요. 일단 관광에. 그리고 사실은 외장 하드인데요. 네. 원래 제가 알기로는 외국 사람들의 외장을 다 이렇게 꼼꼼하게 심사를 한 다음에 입국할 수 있었는데요. 외장도 그냥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입국했습니다. 출국할 때도 안 해요? 예, 입국할 때도 했고 출국할 때도 네, 아예 검사를 안 했습니다. 저는 여행 가기 전에 많이 무서워가지고 핸드폰 검사를 할까봐 그 옛날 갖고 있었던 핸드폰을 가져간 건데, 근데 들어가 보니까 저도 그냥 검사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성역책 있는지 물어보길래 없다고 하니까 그냥 그게 끝이었어요. 짐도 확인 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문제는 이 출국 기록서였는데요. 그게 그 다른 나라 여행 많이 해봤는데 그 국적 밑에 민족을 적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적어야 할지 했는데 그냥 믹스드 라 이렇게 썼거든요. 그냥 너무 놀랐어요. 북한에서 중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 한민족도 있고 소속민족 있기 때문에 표시해요. 네. 한족이나 한족. 그래서 저게 조선족이 들어오면 보위부에서 한층 검열을 더 강합니다. 이게 블랙리스트라고 해가지고 그 명단이 쫙 오지 않습니까? 그럼 보위부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 하루 동안에 검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번 북한에 입국한 경력이 있거나 약간 뭔가 부정적인 이런 게 있으면 그 사람 입국 차단도 하고요. 그래서 항상 명단이 들어올 때 한족이냐 조선족이냐에 따라서 한족보다는 조선족에 대한 감시를 더 많이 하니까 조선족이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 대한 거를 쫙 파는 거죠. 저분이 북한에서 여행 가이드였어요. 안내원. 안내. 아니 두 분이 사실 외국인이시지만 한국어를 정말 되게 능숙하게 잘하시는데 혹시 북한에 가서도 이렇게 한국어를 쓰셨나요? 저는 좀 무서워서 원래 안 쓰려고 했는데 입출국 관리 사무소에서 우리 그 사람은 그 제 여권을 보면서 아 콜롬비아 사람이네 이렇게 했는데 나도 네 자기도 모르게. 잘하네 네 그냥 걸렸어요. 한국어를 쓰면 놀라지 않아요? 거기서 막? 네. 거기 슈퍼마켓 같은데 들어갔는데 거기 그 줄 서다가 거기 그 가이드 언니한테 중국 돈을 가져가서 돈을 바꿔 하니까 그 언니한테 언니 이 돈을 어디서 바꿔요? 이렇게 라고 했고 언니는 뭐 대답을 했는데 또 거기 제 주변에 북한 사람, 그러니까 있는 북한 사람들이 한 10명이나 있었는데 저는 막 쳐다보고 막 우르르 올라와서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지금부터 그냥 영어로 다 해야겠다. 그래서 뭐 거기 돈을 냈을 때만 thank you very much 이런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사실 뭐 이 보기 어려운 노동신문 우리가 직접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만은 원비어 씨 같은 경우에 그런 추측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신문을 가지고 신발을 쌓았다가 이게 억류되게 된 계기가 됐다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자, 이 노동신문 어떻게 가져오신 겁니까? 저는 양각도 국제 호텔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그 호텔에 문책방이 있습니다. 문책방이 뭐냐면 한 서점 같은데 버섯이 거기 예매를 해서 사고 그리고 그냥 가져왔습니다. 가져와도 그건 문제가 없어요. 2014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이번에도 역시 예약을 해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도 뭐라고 안 해요? 절대 뭐라고 그거는 외국인들에게 팔기 위해서 일부러 제작한 잡지야 북한 관련 선전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삥을 뜯기 위해서 10원짜리면 20원, 30원 가격을 완전 높이 불러가지고 팔아서 판매원들도 먹고 통역원들도 나눠 가지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그리고 2014년과 달리 제가 좀 더 자유롭게 사진 찍을 수 있게 해줬어요. 왜냐면 이번에는 뭐 지방에 가서 상태 좋지 않는 화장실 사진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방 뭐 제가 사진 찍고 있는 걸 보니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분도 놀랐을 거예요. 아마 여지껏 화장실을 찍은 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인들이 이제 못 오게 하고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관광객이 줄어들다 보니까 점점 이제 유럽이나 뭐 남미 이런 데서 온 관광객한테 좀 편하게. 그리고 또 저는 평양뿐만 아니고 개성도 가게 됐으니까 개성은 많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개성 가서 판문점까지 갔었는데 거기서 한국 3G 터더라고요. 판문점에서 한국계 정말 대박인데? 잘 터지는데 그래서 거기서 3G를 켜지고 부모님께 안보를 그럼 카톡도 됐어요? 카톡 보냈습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판문점 사진을 봤지만
다 내가 본 사진은 그쪽에서 북한에서 나온 경우로 이러고 있는 인민군 사진만 봤거든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쪽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 예, 그렇게. 나 처음 봤어. 사람이 저렇게 각을 딱 잡고 멋있게 서 있다. 공동경비구역. 유명하잖아, JSA. 예. 저기 갔을 때 기분이 어땠을지가 궁금해요. 왜냐면 바로 저쪽이 내가 주로 생활하고 있는 지금 서울이 바로 코앞인데 남한 쪽에 판문점에 가면은 네. 군인이 항상 뭐 주의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방에 보면은 무표정으로 봐야 되고 네. 무조건 그리고 뭐 리액션 아주 뭐 큰 리액션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그런 뭐 주의사항이 없고요. 네. 아 그냥 뭐 북한 군인이랑 농담도 하고 셀카도 찍고 예, 셀카까지 찍었습니다. 북한은 철저히 계급주의 국가예요. 이분들이 그렇게 한국말을 하고 또 이렇게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건 위험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탈리아, 콜롬비아는 북한의 적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조선족 이거는 그렇게 단 워너비 씨처럼 돼요. 워너비? 그렇죠. 하도 이태리 사람이고 콜롬비아 사람이니까 그게 그렇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북한과 이탈리아 이 양국과 양국 수교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더 안전한 감으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엔리코 씨, 라우라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북한이 많이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뭐 사실 북한이 지금 가장 외화를 벌 수 있는 것이 관광 산업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관광 산업은 국제사회가 계속 북한을 봉쇄하는 그 동안에는 좀 느슨해질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관광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 가지고 외화를 끌어들인다 그러면 관광 산업도 조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관광 산업은 북한이 조이고 싶을 때 조이고 열고 싶을 때 여는 게 관광 산업이거든요. 네. 근데 관광 산업으로 어떻게 돈을 얼마나 버는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북한에서. 이런 엘리코 씨가 이번에 북한을 가시면서 얼마 정도를 쓰시고 여행 경비를 얼마 정도 쓰시고 오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북한 처음 갔을 때는 2014년이었고요. 그때는 2박 3일로 갔었는데 그때 500유로 주고 얼마예요? 한국 돈? 즉 한국 돈으로 한 75만 원 정도. 2박 3일? 이번에는 3주간 갔었고요. 1,999유로 주고 갔습니다. 한국 돈으로 250만 원 정도. 숙소 비 그리고 운전비. 그다음에 식비, 그다음에 북경에서 평양까지 가는 기차표도 다 포함해서 그 가격에서 기차 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비용이 베이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간 건 아닌 거죠? 예, 한국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베이징에서 기차 몇 시간 걸려요? 북경에서 단동시까지 먼저 기차를 타고 그때 한 14시간인가? 오, 길어. 단동에서 북한은 예, 금방 가요? 단동에서 북한까지 한 5시간인가? 나는 5시간에서 7시간. 6시간. 원래 검사 심사에 따라 250만 원 정도면 송이 씨 북한에서 어느 정도일까요? 그 이게 한국 돈 250만 원이면 우리 양강도 해산에서는 아파트 그 한 채 값을 살 수 있어요. 250만 원 정도 같으면 북한의 중산층이 한 2년 반 동안 2년 반 동안 살 수 있는 이런 돈이다. 250으로요? 2년 반 동안 몇 식구가? 한 4인 가족? 네. 비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에게는 겪어봤으니까. 받으신 것 같으세요? 북한 물가 가격 대비 좀 비싸긴 해요. 그래요. 왜냐면 제가 지하철 탄 적이 있는데 거기 지하철표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5원입니다. 5원? 50원? 5원입니다. 5원. 그래서 그때는 그냥 5,000원 그 집대밖에 없었는데요. 표 파는 사람에게 가서 5,000원 줬는데 표 한 장 달라고 했더니 표 한 장 안 주고 1,000장. 말도 안 돼. 왜? 거슬을 하면 안 돼요? 농담이죠? 다 농담이죠? 이거 갖고 왔는데요. 이거 지하철 표입니다. 네. 천장 있어요? 천장으로? 네. 원래 너무 길었기 때문에 자위로 잘라서 다른 관광객들에게 줬습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혹시 기차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혹시 이런 일을 당하셨나요? 예. 원래 저 그 붉은 넥타이
산 적이 있는데 그 소년단원 매는 붉은 넥타이 잘 어울리. 어디서 샀냐면은 개선역 근처에 있는 그 붉은 넥타이는 4유로 정도 샀고요. 4유로 한국 돈으로 하면은 뭐 7,500원 정도. 그리고 양각도 국제 호텔에 양보점도 있는데요. 거기서 관광객들 몇 명 북한식 양복도 산 적이 있습니다. 얼마예요, 저건? 원래 모델에 따라 다른데요. 한 한국 돈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오, 비싸네. 근데 다 맞춤 옷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좀 바가지를 좀 쓰신 것 같은데 라우라 씨는 뭐 물건 살 때 좀 비싸게 줬거나 이런 거 없었어요? 저도 갔었을 땐 되게 추웠거든요. 그때 호텔이 너무 추웠어요. 네. 그래서 내려갔는데 거기 편의점 같은데 들어갔는데 거기 커피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는 너무 추워지면 마셔야겠다. 모코아 커피였는데 한국 돈으로 치면 7,000원? 7,000원 커피였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7,000원? 네, 한 잔에? 한국 돈으로 치면요. 너무 비싸다. 그리고 또 저도 기념일 상품? 포스트 카드를 샀는데 그 하나에는 5유로였어요. 그래서 저는 10장이나 샀는데 그게 한국 돈으로 한 21만? 평양에서 사왔다는 물건들을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자, 앞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엘리코 씨와 라우라 씨가 사온 북한 기념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엘리코 씨 어떤 기념품 사오셨어요? 네. 먼저 여기 보시면 조선어 어휘 구성론 그리고 이거 보시면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어. 아, 이분 정말 어려운 책 읽으시는 분이구나. 죄송합니다. 저는 못 읽겠습니다. 그리고 또 5개 국어 회화집 어느 나라가 있나요, 그럼? 조선말, 영국, 영어, 중국어로는 러시아 1어. 자, 노트예요. 그냥 노트죠, 노트. 네, 노트. 노트도요. 어린이들에게 그 전투 의지를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미사일이 대박이다. 예, 은하 3호. 은하 3호. 예, 그 미사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역사적 인물, 위대한 인물. 네. 있잖아요. 우리 지도를 좀 자세히 볼까 봐요. 네. 네. 지도는 한국에도 있는데 저 지도를 굳이 사온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그 북한 가서 지도 사오는 외국 사람들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따라해서 싸웠습니다. 네. 지도가 지금 보니까요. 지도에 전부 다 조선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바다는 조선 서해, 그리고 조선 남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 좀 주목할 만한 게 위에 있는 글씨인데 우리 조국은 하나의 지맥으로 이어진 삼천리 금수강산입니다. 김정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휴전선이 없어요. 예. 다 자기 그죠? 같은 소리지. 아마 그러니까 없을 통일된 거예요. 지도예요. 예, 없을 거예요. 38도 손이 예, 없나? 38도 없어요. 예. 없을 거예요. 자, 다음은요. 이 소주가 있어서 귀한 소주죠? 그러지 마십시오. 소주 병이 왜 페트병처럼 돼 있어요? 플라스틱병, 페트병이에요. 네. 신기하다. 함께 순자로 깨질까봐. 30차라리. 예. 나올 때나. 깨질까봐. 아니, 그러지 마십시오. 부정한 제품인데 이거. 이거 체험 보세요. 일회용 유지가 입종입니다. 입종이에요? 입종이. 이게 안 돼요. 왜 그러세요? 아, 귀한 거. 노래 먹어보셨어요? 너무 귀여워. 이거 국수 한 번. 되게 맛있잖아요. 국수 한 번. 이거. 아니, 일을 해야지. 이게 왜 이렇게 소중하다고 느끼세요? 네. 왜냐면은 이거 하나밖에 사지 못해서 그렇게 소중합니다. 이거 뭐예요? 제가 인삼 짚고 이거? 있습니다. 이거 약간 제 생각에는 약간 마카스. 자, 오늘 귀한 물건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다녀온 북한 여행 어딜 다녀왔는지 정말 궁금하시죠? 최근 한 달 동안 북한을 다녀온 엘리코 씨가 꼽은 북한 여행 코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갑자기 산속에서 춤을 추고 있는 분들이 나옵니다. 하나가 어울리지 않는 원피스도 있어요. 저분들은 연기자들인가요? 뭔가 이상해, 뭔가. 자, 자연스럽게 신나게 놀고 있어요. 손 붙잡고 춤도 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야. 자, 이번엔 북한 주민의 집을 보셨네요. 우리 시루님께서 1961년도 오셨을 때 이렇게 동네들과 함께 협의를 하실 때 이게 우리 시어머니가 참가했습니다. Normally, one day President Kim Il-sung came here, so the local guy is the mom-in-law. Was nice to meet you, the President Kim Il-sung. 그리고 지금 설명을 해주시죠. 갑자기 산속에 들어가서 춤을 추셨어요? 예. 그때는 어디 있었냐면은 묘향산. 묘향산. 예, 묘향산. 산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춤추는 북한 주민들은 봤었는데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놀랬습니다. 와, 저 사람들은 있구나. 갈 수 있는지 갈 수 없는지 고민하다가 안내원이 그냥 허락을 준 거예요. 아니면 가서 춤을 추러 가십시오 라고 했더니 보시다시피 저도 춤 열심히 아줌마랑 춤을 췄는데 네. 근데 춤을 추다 보니 약간 의심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그 주변에 춤춘 사람들은 대부분 다 큰 카메라나 아주 좋은 선전화 들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니 그거 정상적인 상황인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예, 클럽 가서 춤추러 가면은 사람들은 뭐 카메라나 선전화 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대부분 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뭐 신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은 혹시 훈련 받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아니었을까? 다들 막 이렇게 아 날씨 더워 죽겠네. 그런데 갑자기 야야 왔어. 온다. 약간 이런 분위기. 표정이 없어, 표정이 없어. 갑자기 막 그냥 너무 신나는 분위기. 아니 그리고 집은 왜 갑자기 간 거예요? 갑자기 어떤 농민의 집 들어가게 됐는데 갑자기요? 너무 예. 왜 갑자기? 우리 집에 보러 오라고 했더니 다 같이 자기 집에. 갑자기? 근데 그거 정상적인 일인가요? 아니 보니까 갑자기 눈도 안 마주치던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 집에서 인심이 좋은 거지 뭘. 그래서 갑자기 집에 갔어요. 들어가서 그 아줌마가 뭐 김부자 이야기도 하시고 집에 보시면은 아주 깨끗하고 아주 정리되어 있는 상태라서 좀 모르겠어요. 이게 이것도 혹시 가짜 집인지 진짜 집인지 미싱도 있고. 예. 막 갑자기 갔는데도 설명도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우리 김 부장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미싱입니다. 이건 옷장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거는 그 외국인들에 한해서 가게 된 아마 코스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몇 년 더 다녀간 곳이라고. 그래서 몇 년 더 다녀갔다는데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딱 가게 된 코스가 있는데 그런 집을 방문하게 함으로써 네. 우리도 이렇게 잘 산다. 그래서 네. 그 지정된 코스, 얼마나 살만한 집에 이렇게 데려가는 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곳. 어딥니까? 예술의 이 성지라고 불린다는 소년궁전인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죠.
일곱 난장이 그거다. 자, 엘리코스 씨,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거기 갔을 때는 좀 잘하는 거 보여서 좀 재미났지만 그래도 이상한 느낌도 감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왜 거기 갔었냐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설이 좋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은 이렇게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가게 됐는데요. 네. 제가 호텔에 있을 때 이제처럼 중국 사람들이 오게 하면 코스를 딱 지정해놓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 대부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무역 때문에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무역 또 유통이 잘 되는 기업사 같은 데 데려가서 그걸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잘 돌아간다. 그러니까는 너네 이만큼 우리한테 투자를 해도 된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자랑하는 식으로 코스를 딱 제정돼 놨어요. 연기자네, 네. 연기자. 자, 저 사진은 어떤 사진입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 사진은 김영직 사범대학의 사진입니다. 학생들 보러 간 거예요, 대학생? 네. 이번엔? 사실은 이번에는 그냥 관광객으로서 간 게 아니고 학생으로서 간 거예요. 학생으로서 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 조선말 여름 특별 과정 신청하고 어학연수? 어학연수. 예, 어학연수. 죄송해요, 어학연수를 보러 예. 아침에는 수업을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오후에는 평양이나 지방 구경하는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북한 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북한 말을 다 알려줄 수 있고. 배운 거 조금 해보. 네. 봅시다. 그 노트북 있잖아요. 노트북.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혹시 뭐라고요? 노트콤이라고 해요. 노트콤. 네, 노트콤이라고 하고 핸드폰은 역시 손전화. 그리고 물고래는 곱등어. 예. 그런 거 가르쳐 주는구나. 걸걸해보고. 네. 자, 엘리코 씨의 하루 영상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잘생긴 남자가 많기로 유명한 이탈리아에서 온 엘리코. 이 영상은 2017년 7월 잘생긴 엘리코가 평양에서 보낸 하루를 담은 내용이다. 바로 이 오라버니가 이탈리아에서 온 북조선 유학생 엘리코입니다. 북조선에서의 특별한 하루 지금부터 만나보자요. 이곳은 특급 호텔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양각도 호텔. 아직 단잠에 푹 빠져있는 엘리코 오라버니. 이불 봐. 이불 완전 신혼부부 이불이에요. 우야야 오라버니 빨리 일어나셔. 어머나, 이건 율동체조. 이탈리아 남자가 북조선 율동체조 하는 거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 이게 왜 이탈리아에서 온 엘리코 오라버니. 이제 조선어 공부하러 갑니다. 엘리코 오라버니가 다니는 이 김영직 사범대학은 북조선 최초의 사범대학으로 북조선에서 알아주는 명문 대학입니다. 조선어를 배우려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열기가 가득한 이 교실. 교육시설도 최첨단으로 아주 으뜸입니다. 갑자기 불이 꺼진 김영직 사범대학. 오야야, 오늘 뭔 날입니까? 정전? 정전? 아니, 북조선에서 으뜸이라는 김영직 사범대학. 전기 부족한 건 외국인들에게도 못 숨깁니다. 엘리코 오라버니, 오늘 북조선 체험 제대로 했습니다. 조선어 수업을 마친 오후 12시. 유학생들의 식사는 과연 어떨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야야, 외국인들에게 차려진 밥은 달라도 역시 다릅니다. 오, 잘 나온다. 어머나. 이탈리아 남자라면 커피 한 잔 들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코 오라버니, 북조선 혼합 커피 한 잔 하시라요. 우리 최호동생 엘리코 오라버니, 학업 열정이 아주 대단합니다.
햇볕이 쨍쨍 내려쬐는 이 평양. 날씨도 좋고 공부도 본때 있게 다 해제꼈으니 구경하러 갑시다. 엘리코라보니 하루 끝. 아니 차 한 대 없고 사람 한 명 안 돌아다니고 쓰레기 없고 깨끗하네요. 네, 아주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평양에 있는 학교라서 사실 굉장히 좋을 줄 알았는데 정전을 또 직접 체험을 하셨어요. 예, 그거 기분 어떠셨어요? 그거 정말 흔한 상황이었고요. 거의 하루하루 그런 정전으로 인해 선풍기도 이렇게 갑자기 꺼지고 그리고 가장 불편한 것은 화장실 거기서 위생실이라고 하는데 물이 안 나와요. 아이고야. 예. 그리고 변기에도 이렇게 물도 없고. 아 어떻게 해요? 저기가 어디예요? 물탱크.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물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놓은 물 퍼서 손을 씻거나 아니면 변기에다 퍼서 내리고. 북한의 사범대학 중에는 최고로 좋은 명문 사범대학인데. 아니 화장실 물 안 내려가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너무 불편해서 그냥 참고 호텔 가서. 저는 아까 그 엔리코 씨의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아침에 체조를 따라 하시더라고요. 예. 왜 그렇게 체조를 따라 하신 거예요? 매 아침마다 7시 딱 오전 7시부터 이렇게 다 보여줘요. 그래서 매일매일 보여줬기 때문에 저도 그냥 따라 했습니다. 느껴보시려고. 네, 운동도 하고 되게 시원했습니다, 사실. 노래도 하실 것 같아요. 북한 노래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예, 뭐 잘하는 게 아니고 조금 한번 몇 곡. 들려주세요. 예. 이태리 하면 또 성악. 이태리 사람은 노래 다 잘한다고 들었거든요. 아니에요. 이탈리아 사람 아닌가 봐요. 좀만 들려주세요. 네, 제가 좋아하는 북한 노래 중에 평양냉면. 평양냉면? 평양냉면. 냉면 평양냉면 전화를 진기로세 냉면 평양냉면 냉면 평양냉면 나 제일 진미로세 나 제일 진미로세 젊은이도 흔히도 먼저 찾는 냉면일세 이야 잔맛도 좋다 한 그릇도 너무도 좋고 왔다 공룡과는 우리나라 자랑일세. 예. 네. 엘리코 씨의 학교 생활, 우리 어학연수까지 갔다 왔다는데 우리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 얘기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 어떻게 수업을 받았는지 토니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지금 엔리코 씨가 이 북한에서 배웠던 이 교과서를 지금 들고 있는데요. 보면 조선어회화 류학생용 있고 밑에 김영직 사범대학 출판사라고 2016년 제가 안을 잠깐 봤거든요. 네. 중간에 문제가 어려워요? 잠깐만요. 외국인용이니까. 공부 열심히 했네 진짜. 제가 보다가 사실 엔리코 씨가 좀 이 문제 중에 답을 좀 독특하게 한 것들이 있어서 좀 읽어드릴게요. 자, 다음 문장을 완성하시오. 자, 얘입니다. 오늘 유의장에 가서 잘 놀았습니까? 잘이다 뭡니까? 차가 고장나서 가지도 못했는데요. 라고 이제 써있고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동생이 병원에서 퇴원했습니까? 자, 엔리코 씨가 쓰신 답인데요. 퇴원이다 뭡니까? 병이 더 심해졌다. 자, 2번 문제. 컴퓨터를 많이 배웠습니까? 컴퓨터가 다 뭡니까? 보지도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건 왜 다 보고 싶다. 근데 왜 이렇게 답을 썼어요? 재밌네요. 막 지방에 갔다 와서 이렇게 약간 가난한 분위기
느끼고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런 저도 기분에. 모르게. 근데 다 엔리코 씨가 쓰신 거죠? 이 답은? 예, 다 저희 글씨입니다. 아니 무슨 이렇게 잘 써요? 한글을? 야, 한문도 지금 쓰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 그 한자 자격증이 있어요. 뭐라고요? 맙소사. 예. 오 마이 갓. 한자 읽으세요? 아니 저도 조금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지금 전혀 뭐 어려운 막 만병초. 아니 우리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관광객을 모신 게 아니라 지식인을 모신 거예요. 북한 여행하면서 잊지 못할 친구나 뭐 잊지 못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가이드는 언니였거든요. 한 살 차이? 언니였고 그래서 한국말 좀 하니까 말이 잘 통했어요. 그래서 네. 그 언니는 뭐 나한테 라우라 덩치 같이 가요 막 이런 그리고 헤어졌을 땐 그 이메일도 줬어요. 그래서 뭐 한국에 돌아왔고 그 이메일 보냈는데 잘못된 주소인지 그냥 연결이 안 되죠. 이메일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곳이죠. 네, 안 돼요. 네. 맞다. 그래서 아쉽겠어요. 보고 싶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다시는 연락하거나 볼 수 없는 분들이라서 안타까워. 편지도 못 쓰는. 엘리코 씨는 누가 기억에 남으세요? 네. 눈알 것 같은데요. 기억이 남는 사람은 2명인데 첫 번째는 저희 선생님이었어요. 아무래도 매일매일 3시간 동안 수업을 하던 그 선생님. 인상이 좋으시네요. 네, 정말 좋은 그래요. 분이셨고요.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또 한 사람은 안내원이었습니다. 네. 아주 귀엽고 여자구나. 네. 안내원이 귀엽고 이렇게 마음도 좋은 분이셨는데 이렇게 연락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돼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기 전에 그 안내원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누나 저희 이탈리아 집 주소 알려주면 뭐 나름대로 편지라도 써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누나가 미안한데 안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그 이야기 듣고 그런데 뭐 편집도 보낼 수 없고 뭐 이메일도 보내줄 수 없는데 이렇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누나가 뭐 원래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고 그냥 괜찮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이제 좀 아쉽습니다. 며칠 동안의 만남으로도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데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북에 가족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가족들한테 연락을 할 수가 없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겠습니까? 편지도 못 하니까. 자, 오늘 뭐 아주 소중한 이야기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